저는 이 사건이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K-팝이라는 그 착한 음악, 모두가 편하게 신나게 들을 수 있는 착한 음악이라는 개념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든 영상이 김가람과 아이돌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아직 결론도 안 난 문제인데 벌써부터 확정되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아이돌의 아이덴티티와 김가람이 왜 아이돌로서 어울리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여튼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저 아이는 아이돌로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K-팝의 세계화가 성공한 것은 좋은 음악, 좋은 퍼포먼스도 있겠지만 분명히 착한 음악이다 라는 점에 있습니다. 좋은 메시지를 담은 음악, 정말 지저분한 가사로 도배가 된 음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들려줘도 어린아이 버전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착한 음악이라는 점이 세계화의 성공의 주된 이유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음악을 퍼뜨리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단칸방에서 제대로 밥도 챙겨 먹지 못하며 연습하던 그런 선배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데뷔하자마자 걸그룹이 초동 30만 장이라는 성적을 냈습니다. 음원 사이트에서 33위라는 성적을 거뒀지만 앨범 판매량만큼은 역대 걸그룹 기록을 갈아치워버린 그런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5년 전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멜론에서 33위 하는 음악이 초동 30만 장이 가능하다. 상상이나 가능했습니까? 아이즈원이 전성기 성적 때 30만 장을 팔았습니다. 걸그룹으로는 음원 사이트 1위를 밥 먹듯이 해도 앨범 10만 장 팔면은 메가 히트라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소녀시대 5가 6만 5천 장, 있지 워너비가 6만 4천 장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음원 사이트를 다 씹어먹은 정말 대중성 있는 곡인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33위만 해도 30만 장을 팔아치웠습니다. 왜냐? 선배들이 저런 시기를 겪으면서 아이돌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쌓고 K-팝을 세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착한 음악으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이브의 행태는 착한 음악으로 K-팝을 전 세계에 알린 방탄소년단의 그 아이덴티티대로 행동하고 있나요?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을 만들 때 방탄소년단의 여동생 걸그룹 출격, 방시혁 사단 총출동, 이 난리를 치면서 엄청난 화제성을 모아놓고 지금 방탄소년단의 여동생 그룹으로서 그들의 아이덴티티에 맞추고 있나요? 그들의 이름에 똥물을 뿌리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뿅. 김가람 사태에 대해서 하이브와 소스뮤직은 이런 대처를 했었습니다. 그 모든 건 허위이며 조작이다. 김가람은 오히려 피해를 본 입장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숨어있던 김가람의 동창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당사자는 아예 변호사 로펌을 끼고 하이브를 상대하겠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관련 문서들은 모두 사실이며 지금까지는 학창시절 동창들이 제3자로서 나서 주었지만 지금부터는 본인들이 직접 나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브의 대처는 너무나 기만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허위라고 말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법인을 통해서 제3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하겠다면서 직접 등판을 하신 거겠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하이브 측에다가 직접 본인이 당사자이며 그런 식의 발표를 하지 말아달라고 메일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브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묵묵부답이었죠. 아니 지금 당장에 터진 일들의 당사자가 나와도 메일 답신조차 하지 않았는데 평소에 팬들이 보내는 메일은 확인이나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참 안타까워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검색해 보신다면 자세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아예 이제는 본인의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인터넷에 글을 쓰는 동창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안이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까 소스뮤직 측에서는 이제서야 또 입장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2018년에
2018년에 실제로 발생한 사안의 일부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리하여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당사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만 기반하여 보도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논란은 데뷔가 임박한 멤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하여 당사는 즉시 법적 조치에 착수하였으며 현재도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분명 처음 입장문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모든 게 허위이며 오히려 피해를 본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선 뭐라고 하고 있나요? 2018년에 실제로 발생한 사안의 일부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리하여 발표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게 허위라면서요? 피해를 봤다면서요? 피해를 본 입장에서 뭐 한쪽에서 유리하게 정리하고 짜시고 할 게 있나요? 지금 당사자분은 인터넷에 공개된 문서들이 사실이다 라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히는 건 정말 단 2시간만 투자하면 모두 밝힐 수 있습니다. 김가람의 모교에 찾아가서 문서를 떼오면 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떼오면 되는 거예요. 제3자의 경우 원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문서들을 따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인 본인이 가면은 분명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떳떳하니까 같이 모교에 가서 문서를 떼오자 라고 하면 됩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 측에서 도망가거나 꼬리를 내리게 되겠죠. 이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질질 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뿅. 그리고 지금 이 하이브와 소스뮤직의 기만적인 태도를 보고 참지 못하고 나서신 분들은 말입니다. 나서기 전까지 소속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메일을 보냈었다고 하십니다. 그걸 왜 무시하셨을까요? 팬들이 보내는 메일들은 쌓아놓고 보지도 않다 보니까 그들이 보낸 이메일까지 확인하지 못하신 걸까요? 왜 법무법인을 통해 상처를 들이내면서까지 거대 기획사와 개인이 싸우면서까지 나서게 돼야 입장문을 발표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이 이메일 답변하시고 서로 잘 대화하시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했으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나섰을까요? 저는 이 사건이 수진 건보다 더 악랄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회사가 입장이라도 냈어요. 그리고 사건 해결이 날 때까지 일단 활동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허위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는 2018년에 그런 일은 존재했지만 저 사람들이 본인들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이런 법무법인을 통해 생활을 내려놓고 나서기 전까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 2시간만 투자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K-팝이라는 그 착한 음악, 모두가 편하게 신나게 들을 수 있는 착한 음악이라는 개념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착한 음악으로 K-팝을 알려놓고 그 여동생 그룹을 운영할 때는 내로남불식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뭐 하이브와 소스뮤직은 다른 회사라고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